솔직히 말하면 저는 늙은 한국 여자가 침실에서 어떨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즐기고 좋아했잖아요. 설마 그런 걸로 질척거리는 건 아니죠? 좀 촌스럽게. 당신이 저에게 한 말들, 프러포즈, 반지.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데이비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참 순진하시군요. 그 반지는 가짜예요. 3만 원짜리 인조 다이아몬드. 정말 진짜 다이아몬드를 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60세의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부끄럽고 창피했던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선택이 옳았던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너무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딸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지퍼를 올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60살인데 언제까지 딸 눈치만 볼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사실 이번 태국 여행은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교직에서 은퇴한 지 1년.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38년간 교단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해외여행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패키지 여행이니까 괜찮을 거야. 가이드도 한국어 된다고 하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60세에 처음으로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 설레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낯선 태국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가이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서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에 깊고 파란 눈, 건장한 체격에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마치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임수정 씨이신가요? 유창한 한국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이번 여행 동안 전담 가이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남자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조심스럽게 악수를 했는데 그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아직 놀란 상태로 말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동양학을 전공했고 서울에서 3년간 살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특별한 나라예요. 하버드라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가 제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호텔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행사에서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원래 4명 그룹 여행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모두 취소하셔서 수정 씨 혼자만 남게 되셨습니다. 혼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여행이 될 거예요. 개인 맞춤형으로 특별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거든요. 택시에 올라타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젊은 남성과 9일 동안 단둘이 여행을 해야 한다니. 괜찮을까?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가이드로 교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표정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택시가 움직이는 동안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수정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60세 한국 여성분이라고 해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뵈니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아하고 품격이 있으십니다. 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이번 여행이 수정 씨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체크인을 직접 도와주고 짐을 방까지 들어다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첫날은 왕궁과 사원 투어를 할 예정이에요. 그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정 씨,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밤에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스문의 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의 배려에 감동받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겨지자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0세의 제 모습.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 데이비드가 아름답다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일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의 파란 눈동자, 따뜻한 미소,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되도록 하겠다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친절한 가이드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60세에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내일이 무척 기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저는 이미 로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잠을 설쳐서 일찍 일어난 탓도 있었지만 사실 데이비드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어서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고 가져온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9시 정각에 나타난 데이비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네이비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그의 파란 눈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보더니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 원피스가 수정 씨에게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진심입니다. 오늘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데이비드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가까이 앉은 것 같았는데 그의 어깨가 제 어깨에 살짝 닿을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수정 씨,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차 때문인지 좀 일찍 깼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방콕의 야경이 아름다운 루프탑 바가 있거든요. 와인 한잔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와인이라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관광이 아니라 뭔가 데이트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술은 잘 못합니다. 걱정 마세요.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정 씨 같은 분이 혼자 여행 오시다니 한국 남자들이 눈이 없나 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사실입니다.
수정 씨는 나이를 떠나서 정말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지적이고 우아하고. 서양에서는 이런 분을 sophisticated lady라고 하죠. 왕궁에 도착해서도 데이비드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줄 때마다 더 웃어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나왔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가 제 핸드폰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프로처럼 찍어드릴게요. 사진을 찍는 동안 그는 계속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모델 같으세요. 점심시간에는 강변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 곳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특별한 손님만 모시고 오는 곳입니다. 데이비드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요? 네. 수정 씨 같은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 말입니다. 레스토랑에서 그는 제게만 집중했습니다. 음식 설명을 해주면서도 계속 제 반응을 살폈고, 제가 맛있어 하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수정 씨는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남편분이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인데. 괜찮습니다. 수정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이번 여행 후에도 연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걔가 한국에 갈 계획도 있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가이드 관광객 관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 부담스러우시다면 괜찮습니다. 단지 수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오후에 사원을 둘러볼 때도 데이비드는 다른 관광객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아마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는 저를요. 저는 그의 말에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좋으면서도 부담스럽고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서비스일까? 해가 질 무렵 데이비드가 약속했던 루프탑 바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방콕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건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수정 씨입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데이비드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는데 데이비드 씨, 수정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라뇨? 데이비드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수정 씨는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60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치앙마이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거기서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수정 씨와 함께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말들, 그의 손길, 그리고 내일 치앙마이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런 게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치앙마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데이비드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 가이드는 따로 앉는 게 맞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가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으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앙마이는 방콕과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더 로맨틱하고 조용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곳이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라니.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이드 투어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뭘 잘못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관계 말입니다. 전 그냥 관광객이고 당신은 가이드인데. 수정 씨,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그냥 관광객이 아닙니다. 처음 공항에서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하자 데이비드는 저를 일반적인 관광 호텔이 아닌 부티크, 리조트로 데려갔습니다. 개인 풀이 딸린 빌라 형태의 숙소였습니다. 여기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예약한 곳입니다. 수정 씨께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싶어서요. 체크인을 하는데 놀랍게도 빌라가 2개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침실이 2개 있긴 했지만 거실과 주방 그리고 풀을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침실은 따로 있고 수정 씨가 불편하시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데이비드가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더 편안하고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치앙마이를 경험하셨으면 해서요. 오후에는 도이 스텝 사원으로 갔습니다. 산 위의 사원에서 내려다본 치앙마이 전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정 씨, 데이비드가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백이요? 저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나 국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가 만난 여성 중 가장 매력적인 분입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저도 알아요. 갑작스럽고 이상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더라도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60살이고 당신보다 8살이나 많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나이 차이가 있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날 저녁 빌라로 돌아와서 데이비드가 직접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라주며 마치 진짜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저는 어색했습니다. 수정 씨,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없나요? 그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지적인 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 수정 씨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더 알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38년간의 교직 생활,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외로움을 혼자 견뎌내시다니. 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수정 씨 같은 분이 혼자 계시다니. 정말 아까워요. 그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로맨틱해졌습니다. 달빛이 풀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치앙마이의 시원한 밤 공기가 저희를 감쌌습니다. 수정 씨, 데이비드가 일어나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달빛 아래 걸어볼까요? 리조트 정원을 함께 걸으며 저는 꿈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60세에 이런 로맨틱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정 씨. 그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씨, 거부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당신이 좋아요. 달빛 아래서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남편 이후로 처음 느끼는 남자의 입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수정 씨, 그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함께 있어도 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억지로는 안 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 이것이 진짜일까, 꿈일까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거실을 지나 침실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온몸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침실에는 장미꽃 잎이 침대에 뿌려져 있었고 은은한 향초가 타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그의 세심함에 감동받으면서도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가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수정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제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60세의 제 몸을 보며 부끄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5년 동안 남자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제 몸은 그의 모든 터치에 반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 어깨, 그리고 온몸을 따라 내려가며 키스할 때마다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수정 씨,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반응해주니까 저도 미칠 것 같아요. 그의 단단한 몸이 제 위에 올라왔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더 격렬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천천히 할게요.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저와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60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황홀함이 존재하는 줄 몰랐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수정, 사랑해요. 그가 움직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 밤 저희는 몇 번이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가 여러 번 절정에 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고, 저 역시 그를 만족시켜 주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 같은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새벽녘까지 저희는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 60세에 처음 경험하는 진짜 사랑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의 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좋은 아침. 인사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치앙마이에서의 3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낮에는 코끼리 캠프와 온천을 다니며 관광을 했고, 밤에는 빌라에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정. 이번 여행이 끝나도 우리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요. 둘째 날 밤 사랑을 나눈 후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태국으로 이민을 오시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요? 네, 심지어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뛸 것 같았습니다. 60세의 재혼을 생각하게 될 줄이야. 셋째 날 밤에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샴페인을 준비해 놓고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정, 정말 진심으로 말할게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이 차이나 국적 같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데이비드. 저는 감동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한국에서 살겠어요. 아니면 1년의 반은 한국에서, 반은 태국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 밤 저희는 더욱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신혼부부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푸켓으로 가면 더 아름다운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식으로 프러포즈 할게요. 저는 행복에 겨워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런 사랑이 60세에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치앙마이에서의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장 푸켓에서의 프러포즈. 푸켓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완전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푸켓에서는 더 특별한 곳에 숙소를 잡았어요. 데이비드가 귀옛말로 속삭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프라이빗 풀 빌라예요. 또 그렇게 비싼 곳에 저는 걱정했습니다. 수정,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가 제 손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곧 제 아내가 될 분인데 뭐가 아까워요. 제 아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푸켓의 빌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인피니티 풀에서는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당신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요.
데이비드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겠다며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1시간 후에 돌아와 주세요. 그때까지 스파에서 마사지라도 받고 오세요. 스파에서 돌아왔을 때 빌라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테라스 전체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장미꽃이 피 바닥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풀에는 연꽃이 떠 있었고 로맨틱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놀라서 불렀습니다. 그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왕자님 같았습니다. 수정, 이쪽으로 오세요. 테라스 가장자리,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촛불로 장식된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샴페인과 함께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물드는 시간, 저희는 촛불 아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저도 이런 로맨틱한 순간이 꿈만 같아서 계속 웃었습니다. 수정, 지난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이럴 것 같아요. 그가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프로포즈를 하는 건가요? 임수정, 당신은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그가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국적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정,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세에 이런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게 될 줄이야. 데이비드,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한국에서 살겠어요. 아니면 1년의 반은 한국에서, 반은 여기서 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할머니와 할머니라뇨?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해요. 데이비드가 일어나서 저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사이즈를 알았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당신이 잠들었을 때 몰래 재봤어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정말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약혼한 사이라는 생각에 더욱 뜨겁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사랑해요. 나의 약혼자. 데이비드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는 그를 꽉 안으며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예약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서 당신 딸에게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알아봤어요.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다니. 푸켓에서의 마지막 밤, 저희는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집에서 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니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엔 놀라겠지만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거예요. 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고마워요. 60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할 건 저예요. 당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그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일이면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되었고 60세에 찾은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데이비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제 받은 프러포즈가 꿈만 같아서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침대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데이비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누군가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업무 전화였어요. 그의 대답이 왠지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보면 환하게 웃던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요? 마지막 날인데.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그냥 호텔에서 쉬시죠. 저는 체크아웃 준비하고 몇 가지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함께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섭섭했습니다. 혼자 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그의 말투가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어제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데이비드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뭔가 잘못됐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그는 저와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항상 제 옆에 바짝 붙어서 모든 걸 도와주던 그가 갑자기 남처럼 행동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에 언제 오신다고 했죠?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계획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바뀐다고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음 달에 한국에 오겠다고 했는데 출국장 앞에서 이별할 때도 그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포옹도 어색했고 키스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자주 하죠. 저는 애타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요. 하지만 그의 대답에는 열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몇 시간 후에 왔습니다. 잘 도착하셨군요. 저는 바빠서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늦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얘기해줘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결혼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정 씨,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결혼 얘기 말입니다.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정말 잘 맞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당신이 먼저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반지까지 주면서. 그때는 여행의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 씨,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요. 여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지. 그게 꼭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말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이라고요? 그럼 그동안 제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거짓말까지는 그냥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 현실로 돌아와 보니 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데이비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늙은 한국 여자가 침실에서 어떨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즐기고 좋아했잖아요. 설마 그런 걸로 질척거리는 건 아니겠죠? 좀 촌스럽게. 그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줄이야. 뭐라고 하셨어요? 수정 씨도 그동안 혼자 계셨으니까 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서로 필요한 걸 채워준 거죠. 그런데 왜 감정적으로 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맞나요? 7장 무너진 꿈, 일어서는 힘. 당신, 정말.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런 뜻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서로 즐겼잖아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어른스럽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면 되잖아요. 좋은 추억이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말들, 프러포즈, 반지.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데이비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참 순진하시군요. 그 반지는 가짜예요. 3만 원짜리 인조 다이아몬드. 정말 진짜 다이아몬드를 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지까지 가짜였다니. 뭐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한 건데 진짜인 줄 알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잘 알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요. 수정 씨,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이비드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한 달, 데이비드에게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마치 그 9일간의 태국 여행이 제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처럼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은 한국 여자, 그 나이에 순진하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딸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60세의 외국 남자에게 속아서 몸까지 허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손가락에 가짜 반지를 보면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만 원짜리 가짜 반지로 프러포즈를 받고 좋아했다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그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에.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만만한 여자인가.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임수정, 너는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훌륭한 교사야. 한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저 행복한 단꿈을 꾸었다고 좋게 생각하자.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영어회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다시는 외국인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영어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 영어를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네, 다시는 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요. 제 답에 다른 수강생들이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가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60세의 제 몸이지만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 같은 사기꾼에게 늙은 여자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늙지는 않았어. 수정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요가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몸이 정말 유연해지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제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수정이 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뭔가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동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어 회화도 조금씩 늘고, 요가로 몸도 건강해지고, 독서를 통해 마음도 풍요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강의가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을 위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사는 40대 후반의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려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눠도 될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태국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은 빼고 외국인 남성에게 속았던 경험과 가짜 반지 이야기까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60세에 무슨 연애냐고 자책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 사람이 저를 속인 것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지. 제가 60세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60세에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용감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아직도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가 나네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60세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데이비드가 사기꾼이었을 뿐이지 내 감정은 진짜였어. 3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고 요가를 통해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60세든 70세든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데이비드, 그 사기꾼 말인가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요. 그 사람 덕분에 진짜 강한 제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8장 새로운 나, 새로운 인생. 지금은 그 일이 있었던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 매트를 펼치고 30분간 요가를 합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60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이 탄탄해졌습니다. 늙은 여자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제가 이제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영어 회화 수업에 갑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상 대화는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을 만나도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는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나눕니다. 제 태국 이야기를 들은 한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설 수 있다니.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아직도 남자들이 무서워서 혼자 여행은 엄두도 못 내겠어. 언니, 나쁜 사람 하나 때문에 좋은 경험들까지 포기하면 안 되죠. 저는 오히려 다음에는 더 똑똑하게 여행할 자신이 있어요. 주말에는 딸 민지와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민지는 제 변화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다르세요.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요. 그래? 나이 들수록 더 멋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가 봐. 태국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부터 확실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많이 배운 여행이었어.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도, 저 자신을 지키는 법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새로 오신 50대 남성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신사적이고 진심 어린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혹시 상처받으셨나요? 그분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저 자신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분은 정말 이해해 주셨고,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데이비드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여전히 집에서만 지내며 과거의 추억에만 의존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기꾼 덕분에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60세에도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즘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제 자신과의 시간입니다. 아침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들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을 만난 것은 운이 나빴던 것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60세든 70세든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더 똑똑하게, 더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60세에 혼자 떠난 태국 여행에서 겪은 이 모든 일들. 달콤했던 순간들과 쓰라렸던 배신, 그리고 그 후의 성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을 믿고 도전한 것이 용감한 일이었을까요? 그 사기꾼을 만난 것을 후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덕분에 더 강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60세의 여성이 다시 사랑을 꿈꾸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일까요? 아니면 철없는 일일까요? 저는 아직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용기 있게,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같은 60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멋진 60대, 70대를 만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사기꾼 덕분에 배웠거든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